지금 여러분께서 보실 이 화면이 그 당시에 찍힌 CCTV의 모습입니다. 뚜렷한 목 졸림 흔적, 또 무수한 폭행 흔적과 칼에 찔린 흔적을 발견합니다. 살인 사건이죠. 이 사건의 핵심적인 프로파일링 결과 범인은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자다.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프로파일링이 결정적으로 이 사건의 비밀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 진실을 파헤친 그 세 번째 프로파일링,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셜록 홈즈 새치혀 표창원입니다. 네. 인상했는데도 카리스마가. 제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 네, 프로파일러의 역할은 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범죄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범인을 잡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죠. 여러분, 참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빨리 범인을 잡아서 피해자의 억울함 풀어주고 정의 구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가장 시급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뭘 찾고 싶으세요? 증거. 그렇죠.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그런데 어떤 것이든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프로파일링 내용은 어떨까요? 제가 사건 현장을 보고 피해자를 분석하고 범죄 재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해낸 결과가 범인은 아마도 40대 중반의 남성일 것이고 뇌과학 전문가일 것이고 훈남일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장동선 박사를 범인이라고 내세우는 증거로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사실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그 증거는 반드시 엄격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은 여전히 그 벽을 넘지 못하는 상태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씩 프로파일링 발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세계 어디에서도 법조계에서는요, 프로파일링 그건 아직 법적 증거로서는 부족해,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런 상황이 현실인 것은 여전히 명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요, 그 한계를 깨부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 최초로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법정 증거로 제출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아주 오래된 미제 사건을 해결하게 만들었던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때는요, 2002년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동네 산에 올라갔던 시민 한 분이 뭔가 이상한 걸 발견을 해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시신 검안을 해봤더니 뚜렷한 목 졸림 흔적, 무엇인가 끈 같은 것으로 조른 듯한 흔적 발견했고요. 또 무수한 폭행 흔적과 칼에 찔린 흔적을 발견합니다. 살인 사건이죠. 피해자는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노래방의 여사장이었습니다. 경찰이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바로 그 노래방 근처 주차장에 이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차량의 조수석 앞자리에 피해자의 신발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산 입구에서 발견된 시신에는 신발이 없었고요. 자, 그렇다면 범인은 아마도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다시 그 차량을 피해자의 노래방 근처에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추정을 더 강하게 해주는 증거들이 또 발견됩니다. 이 차량의 조수석 안전벨트에서 혈흔이 발견돼요. 혈흔 감정 결과 이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3자의 혈흔이었던 것이죠.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저항하다가 뭐 핥히거나 네. 이제 수사에 박차가 가해집니다. 바로 발견된 것이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들이 인출되었다. 어디에서? 인근에 있는 여러 군데의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자동 지급기 ATM에는 또 무엇이 있죠? 근처에? CCTV. CCTV가 있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실 이 화면이 그 당시에 찍힌 CCTV의 모습입니다. 검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용의자는 모자를 쓰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CCTV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정확한 얼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바람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노래방 여사장의 사무실을 정밀히 수색하던 경찰이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노래방 여사장의 자리에 명함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남자의 이름이었고요. 노래방 업종과 관련된 그러한 업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바로 이 명함의 소유주를 찾아 나섭니다. 그 지역에 업무차 내려와서 모텔에 거주하고 있던 한 남성이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노래방에 갔습니까? 네, 갔습니다. 명함을 사장께 드렸나요? 네, 드렸습니다. 왜죠? 그냥요. 저 소개하려고요. 그러면 안 됩니까? 사건 발생 당일도 노래방에 간다? 네, 갔죠. 언제까지 있었나요? 영업 마치기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도 여러모로 수상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의 외모는 앞서 보셨던 비록 모자와 마스크가 있긴 하지만 얼굴의 형, 체격, 어깨 넓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DNA 검사 해봤어요. 어땠을까요? 차량의 조수석 안전벨트에서 확인된 혈흔과 이 남자의 DNA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범인이 아니군. 다음 용의자로 넘어갔죠. 15년이 지난 2017년까지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태완이법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살인사건은 끝까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포기하지 않고 범인 검거에 나섭니다. 비록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범인이 사망해서 무덤 속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그 범인의 DNA를 확인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7년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프로파일러가 합류했습니다. 4,3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완전히 해부하듯이 다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합해 봤어요. 이 사건의 핵심적인 프로파일링 결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어때요?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가 먹고. 첫째, 예. 범인은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자다. 왜 그럴까요? 우선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신발이 발견되었죠. 어디서? 조수석에서. 아울러 최초의 피해자의 위치는 운전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당시에 발견된 또 하나의 증거, 와이퍼라고 이야기하는 유리창 닦기, 그 손잡이가 되게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손잡이가 부러져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최초에는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조수석 쪽에 있던 범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조수석 안전벨트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액션이 이루어져서 일어난 출혈로 파악된 위치였습니다.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을 심야에 노래방 영업 끝나고 옆자리에 앉혔을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그래서 면식이 있는 자의 범인일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프로파일링.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이다. 왜? 살인의 도구가 준비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끈이나 줄 같은 도구로 조르는 것을 교살이라고 합니다. 교살체였습니다. 목을 조를 끈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칼에 찔린 흔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칼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시신에 난 흔적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봤습니다. 확인, 살인. 확실히 사람이 사망했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을 상태에 또다시 목숨을 빼앗기 위한 행동, 이것을 확인, 살인이라고 합니다. 확인, 살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죽이려는 의도가 확실했군요. 여기에 또 하나의 프로파일링이 결정적으로 이 사건의 비밀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동안 15년간 미스터리로 묻어 있었던 이 사건 법정 증거로까지 제출되면서 그 진실을 파헤친 그 세 번째 프로파일링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신고. 미궁에 빠진 장난 아니죠? 뒤에 결말을 좀 예상을 해봤거든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지문이나 DNA 막 이런 좀 잘 알고 있는 증거는 아닌 건 거잖아요. 아닙니다. 프로파일링 증거죠.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건데 오호. 이 취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범행 시각이 10시예요. 밤에 뭐 했어요? 저 밤 10시에는 집에 있었으면 10시라고 얘기 안 했는데! 너도 근데 권위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얘기 안 했는데 나는 얘기 안 했는데 과연 그런 느낌 아닐까요? 만약에 맞추신 분은 제가 무료로 수강생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본격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15년이 흘렀는데 15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 게 제 기억에는 그 노래방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그 노래방 업체의 점수들이 기록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면식범, 계획범죄를 하는 노래방 범인은 노래방에 자주 와서 노래를 부르는 척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뭔가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형편없을 것이다. 저렇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표정만큼은 표창원이었어요. 될 얘기도 아닌 것 가지고 되게 무슨 노래방 기계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점수는 모르겠지만 노래방 기계에 뭔가 기록돼 있을 것 같다. 저는 추리를 해봤는데 공범이 있어서 만약에 저 맞추면 저도 약간 프로파일링에 조금 공범 두 글자 얘기하고 지금 그걸 노리는 거야? 공범 잘하셨습니다. 어떤 범인을 지목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이나 나이를 예측하는 게 아니었을까. 되게 말을 느리게 함으로써 전문가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뭐 비슷하게라도 가고 있는 분이 있나요? 뭔가 그 내부 말씀 중에 제가 깜짝 놀란 얘기가 있어요. 혹시 예, 그거는 열차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거요? 혹시 이제 우리 썰피플들께서 눌러주시면 축하합니다. 셜록 홈즈 회차. 여섯 표 차로 이기게 됩니다. 자, 이긴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진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네, 15년간 미궁에 빠졌던 영원히 미제가 될 줄 알았던 살인 사건. 하지만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죄 재구성이 결국 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프로파일링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이 사건에는 공범이 있다. 장도연.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에 가해자가 올라탔는데요. 주행 중에 와이퍼가 부러질 정도의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조수석 안전벨트에 혈흔이 있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죠. 뒤에서 끄는 교사라고. 그리고 나서 피해자의 신발은 조수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옮겨줬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런 차 안에서의 격추, 운전 중에 일어난 저항에 비해서 차량 손상도 없었고요. 내부에서의 크나큰 다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한 명은 피해자를 제압하고 또 한 명은 운전대를 움직이지 않게 조정을 하면서 커다란 저항 흔적 없이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했으며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겼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동을 했을 것이다.
여기에 두 번째, 피해자의 신발이 조수석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발이 없는 상태에서 산 위로 올라가서 살해당하고 유기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피해자의 발바닥이 깨끗했습니다. 흙도 나뭇잎도 풀도 전혀 묻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들첩고 들고 갔다는 걸 의미하죠. 아주 정말 천하장사가 아닌 한 그 가파른 산길을 피해자 발에 전혀 흙 하나 묻히지 않고 옮겨갔다. 이건 아마 혼자 하긴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러한 공범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앞서 초기 수사에서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례적으로 노래방에 명함을 남기고 간 남자. 마지막 순간까지 노래방에 있었던 남자. 그런데 그는 CCTV에 찍힌 외모와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수석 안전벨트에 묻은 혈흔과 DNA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범이 있다면, 그가 함께 범행을 한 것이라면 그의 외모는 CCTV 속 외모와 꼭 닮을 필요가 없죠. 그의 피는 안전벨트에 있는 혈흔과 꼭 DNA가 일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치밀한 전략 하에서 그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하고 그 당시 그의 행적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모텔에서 함께 거주했던 남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를 추적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의 혈액을 채취했죠. DNA 검사를 했더니 일치했습니다. 9일 뒤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이러한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증거로 인정을 했고 채택을 했고 검토를 했고, 공범이 있다는 추론에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 받아들일만 하다. 그리고 그 공범에게서 DNA가 확보가 됐다. 그렇다면 DNA도 CCTV 증거도 어떤 증거도 없지만 처음에 명함을 남겨뒀던 그 남자 역시 범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범인도 인정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행이 결국 확인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파일링, 아직은 전 세계에서 수사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 수단, 하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과학적 검증,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프로파일링 보고서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부족한 증거의 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1세대 프로파일러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검증해서 이 프로파일링이 보다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정 증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CCTV를 검토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고 탐문 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강력 형사들이 있고요. 애초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밤낮으로 순찰을 하는 우리 지역 경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고에 여러분 한번 박수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셜록 홈즈 세치어 표창원이었습니다.